네,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2021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 한국사 영역을 한번 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부터 문제를 보면은, 지금 보면은 제가 뗀석기를 사용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구석기 시대를 말하는 거니까 정답은 1번이 되는 거죠. 비파야동공 같은 경우에는 청동기 시대니까 아니고, 덩이세 같은 경우에는 철기니 아닙니다. 그리고 앙부일구 같은 경우에는 조선시대죠. 상평통고 또한 조선시대고, 이거 한번 저희가 이제 2022학년도였나요? 2023학년도였나? 뭐 그때 한번 이거하고 비슷한 유형이 한번 나왔었죠. 경보였는지 구모였는지 좀 헷갈리긴 하는데 어쨌든 뭐 구석기 시대 말하는 거니까 주먹도끼 이거 뭐 나머지는 솔직히 다 관련이 없죠. 자, 그리고 가의 배경으로 가장 옳은 것은 지금 한성이 수도였는데 웅진으로 이제 천도를 했답니다. 그 외에도 뭐 풍납동과 공상성 뭐 이런 거 솔직히 몰라도 상관이 없고, 한성에서 웅진으로 천도한 국가는 백제라는 거죠. 근데 백제가 왜 웅진으로 천도했느냐? 사실상 이제 계로왕 시기 때 장수왕이 남진 정책으로 인해서 한성에서 웅진으로 천도하게 되었죠. 그로 인해서 계로왕은 사망하게 되고 문주왕이 웅진으로 천도했으니 장수왕의 남진 정책이 정답이 되겠죠. 1번의 묘청의 천도 주장은 사실상 이거는 이제 개경에서 서경으로 가자는 그런 운동이었었고, 물론 실패로 끝났지만 3번 흑지상지가 부흥운동을 일으켰다. 자, 흑지상지 같은 경우에는 백제 부흥운동이죠. 백제가 이미 망한 상태니까 뭐 관련이 없고, 이성계가 위화도 해곤을 단행하였다. 위화도 해곤 같은 경우에는 막 이쯤이 있기 때문에 이건 뭐 여기가 찍혀야지만이 뭐 정답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죠? 5번의 을지문동 살수라는 지역은 이 평양 근처에 있는 평양 북쪽에 있는 청천각이 있어요. 청천각. 청천각 이북 쪽 지역을 뭐라고 했냐면 살수로 불렸습니다. 살수. 그래서 살수 대첩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됩니다. 밑줄친 이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이 나라의 지역이 사방 5천리로 5경과 15부로 두었다. 자, 5경 15부 62주 누구죠? 발해 말하는 거죠. 발해. 그 외에도 남쪽은 신라, 북쪽은 중국, 서쪽이 중국, 남쪽 신라, 북쪽이 이제 거란이었고, 일본 동쪽으로는 일본에 사시는 분이었다. 이 내용만 봐도 지금 남쪽에는 한반도를 그냥 대충 그리면 이제 남쪽에는 신라가 있는 상태고, 그죠? 그 다음에 이 서쪽 쪽 지역에는 지금 중국이 있답니다. 그건 당나라 말하는 거겠죠? 이 북쪽에는 지금 거란이 있는 상태고, 그리고 얘들 입장에서 동쪽에서는 일본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정답 같은 경우 발해가 될 수밖에 없죠. 신라가 남쪽에 있다 보니까. 그럼 발해와 관련된 설명을 옳은 것은 별무반을 평성하였다. 자, 별무반 같은 경우에는 고려만 하는 거니까 아니고, 대가야를 병합하였다. 이거는 이제 신라고, 삼성 육부를 운영하였다. 자, 정답은 3번. 훈련도감은 조선이고 구서당 십정은 통일신라니까 아닙니다. 가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땡땡은 박소경 등과 함께 신검의 군대를 격파하고 후삼국을 통일하였다. 신검 격파 후삼국 통일 누구죠? 바로 태조 왕건 말하죠. 태조 왕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무엇이냐? 최승로의 심의 28조는 고려 송종 때고, 사신간제도 정답 2번. 사신간제도하고 기인제도 뭐 여러가지 정책들을 많이 했었죠. 교정도감을 신설하였다. 그건 최충헌이고, 가거제를 시행하였다. 강종. 그 다음에 청해진을 설치하였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통일신라에 있었던 이제 그 누구냐 장보고 말하는 거죠. 장보고니까 전혀 상관이 없고, 가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고려시대에 나온 조술 중 민족의 자주의식이 반영된 것으로 무엇이 있을까? 1년의 삼국유사, 이규부의 당명왕편. 그럼 나머지는 이승유의 제왕옹기가 나오겠죠. 정답은 3번. 유득공의 발해고, 그 다음에 안정복의 동사강목 같은 경우에는 조선시대 후기 실학자들에 의해서 이제 만들어진 거고 아니고, 박은식의 한국동사, 백남훈의 조선사회경제사 같은 경우에는 1920년경에 실상 이제 만들어진 역사서, 이런 역사서를 말하는 거니까 일제 감정기 때죠? 아닙니다. 정답은 3번이고, 6번에 왕의 재위 기간이 있었던 사실을 옳은 것은
자, 쌍성 총관부를 설치했다. 유인우를 보내서 쌍성 총관부를 공격했다. 자, 몽골이 쌍성 총관부를 설치했는데 유인우가 이제 유인우를 보내서 쌍성 총관부를 공격하였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이자춘이었나요? 그때 당시 이계성이 아니라 이성계의 이제 아버지가 그게 도와주게 되면서 사실 쌍성 총관부를 완전히 정복하게 되는 그때 당시의 왕이 고려의 공민왕 말하죠. 공민왕. 공민왕의 이제 제2의 기간에 있었던 사실 옳은 것은 교육 입국 조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선은 고정되고 전민 변정도감 정답은 2번이고 북한산 순수비는 진흥왕 때 말하는 거죠. 이제 신라 진흥왕 이자겸의 난 같은 경우에는 인종 때 고려 인종 때고 그다음에 해서령은 이제 일제감정이 1910년대 있었던 사건이니까 아닙니다. 정답은 2번이고 가왕의 정책 옳은 것은 조선의 제4대 국왕 태정, 태세만 봐도 세종인 걸 바로 알 수 있죠. 그 외에도 지금 충신, 효자, 연료의 사례가 그 그림과 함께 수록되었다. 그림 그리고 이런 이제 유교와 관련 책은 상감, 행실도밖에 없죠. 그래서 삼강 행실도를 적은 당연히 편찬한 왕 또한 세종입니다. 세종에 관한 이제 뭐 정책 옳은 것은 무엇이냐? 우상국 정복은 지증왕이고 대한국 국제를 제정하였다. 이거는 이제 조선은 고종되니까 아닙니다. 정답은 니은, 리을. 정답은 4번. 밑줄친 이 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국조보감이 나왔죠. 국조보감 이거가 아마 공무원이었나요? 그때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자, 보면은 강해군 때 이원익이 박납의 폐단을 혁파하고자 이 법에 시행하였다. 박납폐단 강해군 나왔죠. 이 법은 당연히 대동법입니다. 대동법에 대한 설명 옳은 것은 공인이 성정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렇죠. 대동법에 의해서 실상 이제 더 이상 지방에 있는 뭐 특산물 같은 걸 거두지 않고 그 대신 쌀과 동전으로 거두기 시작했죠. 그에 따라서 그러면 국가 차원에서도 어쨌든 이제 각 지방에서 이제 올라오는 특산물은 필요는 하니까 공인을 이용해서 시장에서 이제 사오기를 시키는 거죠. 공인이 그래서 이에 따라서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지만 실상 이제 18세기 정도 되면은 약간 공가 이제 공인이 받는 돈을 공가라고 하거든요. 공가. 이 공가가 이제 시세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낮거나 그리고 또한 사상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만상, 유상, 내상, 송상 등이 등장하게 되면서 공인이 많이 위축되는 그런 모습도 보입니다. 뭐 그냥 그 정도까지만 아시면 될 것 같고 정답은 1번이고 지게가 발급되었다. 이것은 이제 조선은 고종된 일가 아니고 그리고 이제 관리들의 전지와 시지 지금은 이제 전시까지도 말하는 거죠. 사회주의 운동 탄압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이거 뭐 사회주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죠. 그다음에 배익 유상 분배는 이제 이승만 정부 때 토지 개혁이니까 아닙니다. 다음 자료를 활용한 탐구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진주민 이제 수만 명이 지금 이제 가옥에 불사르고 뭐 경상우병사 백낙신 이거는 흔히 말하는 임술 농민봉기 말하는 거거든요. 진주 나오고 백낙신 나오고 뭐 임술련이라고 애초부터 나오니까 임술 농민봉기에 관한 적절한 주제가 무엇이냐는 당연히 농민봉기와 관련된 내용이니까 5번. 지금 칠패라는 지역이 나왔고 이현이라는 지역이 나왔습니다. 사실상 이제 이거는 이 지역 같은 경우에 정확하게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종로, 칠패, 이현 이쪽 지역이 딱 어디냐면은 사상들이 성장을 하게 된 하나의 장소 중에 하나거든요. 특히 뭐 종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상들 외에도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공상들 흔히 말하는 이제 시전상인이라고 하죠. 시전상인들 또한 종로에서도 이제 활동했었고 사상들이 칠패와 이현, 종로 쪽에서 많은 이제 상업 행위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금난 정권에 대한 폐지 내용이 보니까 1791년 즉 18세기 말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면 이때 당시 조선시대 후기에 있었던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이냐? 근데 한글 소설을 읽는 여성 정답 1번이죠. 자, 봉오도 정통 같은 경우에는 1920년이니까 아니고 하백회의에 참석하는 긴글 귀족은 하백회의는 언제죠? 신라 시대죠. 신라. 그다음 서울 올림픽은 1988년이고 경부고속도로를 건설한 1970년대 내용이니까 아닙니다.
정답 같은 경우 1번이 되는 거고 11번 밑줄 친 창의군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자, 창의군 나왔고 존봉주 나왔습니다. 일본 놈들과 전쟁하는 등 뭐 여러 가지 내용을 쭉 나오는 거 보니까 볼 것도 없이 이제 존봉준 나온 순간 이거 동학농민운동이니까 동학농민운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무엇이냐? 그러니까 우금치에서 일본군의 정도를 벌였다. 정답 5번이죠. 베트남 전쟁에서 파병되었다. 뭐 창의군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는 내용이고 한신서 전투는 고구려니까 아니고 한산도에서 대성을 벌였다. 한산도 대첩. 이거 같은 건 임진왜란이니까 아니고 인천 상륙작전은 뭐 이것도 6.25 전쟁 때니까 아닙니다. 정답 5번이고 가항운동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지금 뭐 나랏빛이 1,300만원 정도 있다. 그래서 담배를 끊고 나랏빛을 갖기 위해서 뭐 가락지 빼서 팔고 이런 내용을 보니까 1907년도에 있었던 국채보상운동이니까 그와 관련된 내용을 옳은 것은 무엇이냐? 정답은 대한민일신부를 통해서 지원을 받았다. 정답 4번이고 청군의 개입으로 실패하였다. 뭐 이거는 이모운란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갑신정변이 될 수도 있겠죠. 치안유지법에 의해 탄압되었다. 뭐 1925년경이니까 아니고 건국준비위원회는 뭐 강복 직후 이후니까 아니고 이만선 등의 영남 만유선언은 이제 위정척사운동과 관련된 내용이니까 정답은 4번. 13번 조약의 강제로 체결된 시기를 연표에서 옳게 고른 것은 무엇이냐? 봅시다. 일본 정권 대사가 지금 쭉 나오고 우리 외교권을 일본이 박탈하였다. 이 내용 보자마자 일사늑약 말하는 거니까 1905년대를 딱 고르면 됩니다. 자, 대한제국 수립이 언제죠? 1897년이고 고종의 강제 퇴위는 헤이그 특사를 몰래 파견하다가 일본한테 걸려서 고종의 강제 퇴위당했죠. 1907년대 내용이니까 정답은 4번. 다음 자료에 나타난 민족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보요 지난 1일에 독립선언에 따라 하늘이 흔들리고 땅이 진동하도록 만세 삼창을 소리쳐 부르자. 자, 3월 나왔고 뭐 기미운동이라고 하죠. 우리 보통 기미년이라고 해서 기밀 3일 운동이라고 또 부르긴 하는데 뭐 그거는 굳이 그거까지는 알 필요 없지만 뭐 독립선언 나오는 순간 3일 운동 말하는 거니 이와 관련된 내용으로 옳은 것은 딱 두 가지밖에 나올 게 없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만들어졌다. 두 번째는 부산 통치에서 문화 통치로 바뀌었다. 정답은 그래서 5번이죠. 통리기무화문은 1880년대가 아니고 4.13 호호존치는 1987년 얘는 1880년이고 얘는 1987년 6월 민주항쟁과 관련된 내용이고 3.15 부정선거는 4.19 혁명 러시아가 요구한 조령도조차 같은 경우에 독립협회와 관련된 내용이니까 아닙니다. 자, 15번 가나 시기 사이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자, 가봅시다. 6월 10일 날에 만세 시위가 전개되었다. 60만세 운동이니까 1926년도에 있었던 사건이고 1929년이라 대놓고 줬죠. 강주 학생 항행 운동이니까 26년과 29년 그 사이에는 딱 들어가는 내용이 신간회가 만들어졌다. 1927년도 내용이니까 정답은 1번이 되는 거고 자유시 참변이 일어났다. 1920년이니까 아니고 남북 협상이 추진되었다. 남북 협상 같은 경우에 1947년경이니까 아닙니다. 윤경공원 같은 경우에는 1880년대 뭐 그때쯤 내용이니까 아니고 궁국 기무초가 설치되었다. 자, 궁국 기무초 같은 경우에 제1차 가보개혁 1894년대니까 아닙니다. 정답은 1번. 백범일지에서 나오는 내용인데 일왕에게 목탄 던지고 김구를 체포해 넘기라고 요구했다. 뭐 김구가 만든 단체 중에 하나가 한인애국단이죠. 한인애국단에서 사실상 우리가 유명하게 아시는 분이 두 명 있죠. 이봉창과 윤봉길. 이 내용과 관련된 내용으로 딱 보면은 정답은 4번. 예송 논쟁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조선시대 후기 때 내용 17세기 때 내용이니까 아니고 한송 순보를 발행하였다. 얘는 1883년대 내용이니까 아니고 간미공동회는 1898년경 청이 선진부모를 수용을 주장하였다. 북학과 관련된 내용이니까 보통 17세기 말 때 내용이니까 아닙니다. 4번. 밑줄치 시기에 일제가 실시한 정책으로 옳은 것은 자, 중일전쟁 이후에 총동원법 실시됐다. 1938년 뭐 곡물과 관련된 내용이 쭉 나오는 건데 1938년대 이때 당시 민족 말살 정책에 옳은 것은 한국시민서사음송 1번이죠. 자, 구주 오소경 같은 경우에는 통일신라 신문왕 때고 홍범 14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간민공동회와 관련된 내용이고 그 다음에 허니 6조가 이제 간민공동회고 홍범 14조는 제2차 가보개혁 때
이제 고종이 반포했던 내용이니까 아니고 영정법 1 시행되었다. 이거는 조선시대 인조. 그다음에 노급을 폐지하였다. 그리고 관료전을 지급하였다. 통일신라 신문왕이죠. 정답은 1번인데 저희가 어제 공무원 시험을 한번 해설을 했었죠. 그때 당시에도 똑같이 민족 말살 정책으로 옳은 것은 하지만 문제에 추가적인 사항이 있었던 게 뭐냐면은 중일전쟁 이후 때의 이제 정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라고 했었죠. 그래서 문제 선택지를 쭉 1번부터 4번까지 쭉 보면은 뭐였냐면 전부 다 1930년대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중일전쟁 이후가 아닌 것을 고르시오라고 했거든요. 1937년 이후가 아닌 것은 그래서 정답이 우리가 이제 남면 북양 정책이었나요? 그거였었죠. 병참 기지화 정책 쭉 나오면서 사실상 그 1930년대 초였거든요. 그런 문제가 사실상 좀 많이 어렵습니다. 그죠? 그런 식으로 나오면 아마 학생들이 많이 못 맞출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소신 발언을 하면은 솔직히 말해서 이제 17번 같은 경우에 상당히 쉽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한국사 문제들을 쭉 보면은 왜냐하면은 1번부터 해가지고 5번까지 선택지를 쭉 보면은 지금 묻고자 하는 것은 1930년대 내용이거든요. 근데 문제를 약간 어렵게 내면은 1910년대부터 해서 30년대와 관련된 이런 선택지가 나오면은 1번부터 5번까지 선택지가 나오면 상당히 문제가 뭐 지금 이 선택지보다 많이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보면 2번부터 5번까지 싹 다 보면은 그런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지금 1900년대와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까? 구조 오석영, 노급 폐지, 고대입니다. 고대. 영전법 시행된 거 조선 후기죠. 그다음에 홍범 14조 같은 경우에도 구한 말 그때 때니까 이건 문제 자체가 상당히 쉽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조금만 노력하면은 만점 맞는 거는 기본입니다. 기본. 그리고 문제 자체 1번부터 20번까지 푸는데 10분도 안 걸립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냥 문제를 풀면 될 것 같고 18번 가해의에 대한 설명 옳은 것은 가의 결정사항에 대한 설치된 미소공동위원회 미소공동위원회가 설치되게 된 그 계기는 무엇이냐 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1945년 12월에 있었던 모스크바 삼국 외상회의를 말하는 거죠. 모스크바 삼국 외상회의에 관한 설명 옳은 것은 무엇이냐 헌의 6조 제가 아까 말했다시피 간민공동회 개성공단 조성 같은 경우에는 김대중 정부 때죠. 한반도의 신탁통치 실시 문제가 논의되었다. 정답은 3번이고 그 다음 이상설 2종 2위종이 특사로 파견되었다. 헤이그 특사 말하는 거니까 아니고 창조파와 개조파 대립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국민대표회의죠. 그러니까 정답은 3번. 자 19번 다음 민주화 운동에 전개된 시기를 변포에 옳게 고른 것은 우리는 유신 독재와 관련돼 맞서기 위해서 쭉 나왔다. 유신 독재니까 1972년도 그 이후를 말하는 거니까 정답 같은 경우에는 삼성기업은 1969년 12.12 사태가 1979년도니까 정답은 4번. 그 다음에 다음 연설에 행해진 정부에서 추진된 정책 옳은 것은 남과 북이 유엔 동시 가입했다. 유엔 동시 가입 나오는 순간 1991년도 그러니까 즉 노태우 정부 때를 말하는 겁니다. 노태우 정부 때에 북한하고 어떤 정책을 했느냐 그러니까 남북 기본 합의서를 채택하였다. 정답은 5번인데 나머지 선택지를 보시면은 당백전을 발행하였다. 당백전 발행 언제 했죠? 그저 구한 말입니다. 도병마사 같은 경우에는 고려고 노비양권법 같은 경우에는 조선이 아니라 고려 강종이죠. 대마도를 정벌을 했다. 대마도 정벌한 게 여러 차례 2번 정도 있었죠. 고려 말 때와 그다음에 조선시대 세종 때 1419년 이종부를 보내서 쓰시면서 정벌했는데 지금 얘가 솔직히 말해서 20번 마지막 문제고 남북한이나 나온 내용 자체가 어차피 현대사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현대사 근데 갑자기 느닷없이 1번부터 4번까지 선택지를 보면은 조선시대가 나오고 고려시대가 나오고 지금 그죠? 문제 자체가 상당히 쉽습니다. 근데 이게 3점짜리일 이유가 없죠. 자, 이 3점짜리라고 낸 이유 자체는 만약에 자신이 이제 역사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른다. 그러면 헷갈릴 수는 있습니다. 당백전이 뭔지도 모르고 도명마사가 뭔지도 모르고 노비안법이 뭔지도 모르고 쓰시마사 정보를 언제 했는지도 모르고 그러면은 상당히 헷갈릴 수가 있는데 근데 이거 교과서만 조금만 봐도 1번부터 4번이 전부 다 틀린다는 내용을 알죠. 전혀 3점짜리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비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충분히 1번부터 20번까지 쭉 문제를 해석해보면은 선택지가 조선시대와 관련된 내용을 고르려고 하면은 전부 다 갑자기 근현대사가 나오고 아니 고대사가 나오고 느닷없이 갑자기 선사시대와 관련된 선택지가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문제 자체가 상당히 쉽다. 아무리 문제 자체를 3점짜리고 엄청 꼬고 비꼬고 해도 선택지 자체가 그냥 완전히 동떨어진 선택지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조금만 연습하면은 50점 1등급 뿐만 아니라 50점은 무조건 나옵니다. 안 나오는 게 이상할 정도로 문제 자체가 상당히 쉽기 때문에
그래서 1번부터 20번까지 제가 한번 쭉 해설해 보았고, 1호에 넣어서 이제 2021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 한국사 영역 풀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